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에 뛰어든 윤석열 총장을 놓고 반문재인 세력 내에서 미묘한 정치 방정식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승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때문에 윤석열 같은 존재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가 상당히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두 후보가 접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애를 제가 핵심 워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은 아니지만 모종의 의사소통이 시작됐다. 앞으로 뜻을 모아 함께 할 일이 참 많을 것이다. 또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대권 행보를 하신다면 서울시장 오세훈과 가장 잘 궁합이 맞는다.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총장은 야권에 속하시는 분이다. 재보선의 역할을 기대한다. 간접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대구 고검에 좌천돼 있을 때 서울에서 만나 여러 고민을 나누고 서로 어떤 사람인지 알 기회를 가졌다. 자, 이 얘기는 조금 알려진 얘기죠. 그러나 그 만남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가 있습니다. 2016년 문재인 세력과 결별하고 새정치국민연합을 뛰쳐나와서 국민의당을 만든 안철수.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영순위로 윤석열 검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의 서울법대 후배의 정치권 인사를 통해서 세 사람이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가 비례대표 영순위를 제안을 하면서 영입을, 정치 참여를 권유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사양을 하는 방법이 참으로 특이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검찰에 남겠다. 검사로 남겠다.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라면서 사양을 하면서도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로 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깍듯하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또 권유를 하니까 그때도 또 일어나서 같은 식으로 사양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정치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자기는 일단 비례대표를 거절을 하면서 검찰에 남지만 안철수라는 존재가 정치적인 중량감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앞으로 안철수라는 존재가 정치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며 이 사람과의 관계를 반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갖춰놓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겠는가라는 전략도 들어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윤 총장 자체가 예절 바른 인간이기는 하지만 자, 안철수는 그때 윤석열 총장에게 비록 비례대표 영입에서는 실패했지만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마음속에 항상 윤석열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1번의 명기한교처럼 윤석열 총장은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경쟁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그가 어떤 정치적 진로를 택할 것인가는
어떤 세력과 손을 잡고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는 4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천천히 결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만약에 오세훈 안철수 지금의 국면에서 한쪽에 기우는 듯한 행보를 취한다면 4월 선거 이후에 반민 세력을 통합해서 지휘하는 역할에 가야 되는 사명의 노인 윤석열 총장으로서 스스로 정책인 울타리를 좁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크고 폭넓게 멀리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명기한 대로 오세훈과 안철수의 단일화 경쟁은 멀리서 지켜보고 단일화 경쟁 과정의 전후로 해서 4월 선거 때까지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나 SNS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LH 투기 사건을 비판했던 것처럼 이 끔찍한 백신 실패 문제, 이 문재인의 무능과 실정을 강도 높게 강하게 공격을 해서 4월 보궐선거 때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을 하는 쪽으로 기울도록 만드는 데 일조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거 이후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되, 네 번째 결론 부분에 제가 명기를 했던 것처럼 자기의 지지 기반, 정치를 같이 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의 우파 주류 세력이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처럼 외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정치에 새롭게 뛰어든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세력과 거의 비등하게 싸울 수 있었던 선택은 이회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신한국당,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우파 정통 주류 정당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을 처음에 거꾸로 들었던 박근혜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정치 신인의 경우에 제3지대, 무슨 중도 이런 선택들은 번번이 다 좌절합니다. 제가 결론 부분에 명기해 놓은 거, 에베레스트가 세계 최고봉인 것은 에베레스트 단독 혼자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히말라야라는 산맥에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 덕분에 에베레스트가 세계 최고봉이 된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중적 지도를 잘 유지를 하면, 그리고 그가 옳은 노선을 견지하고 대권으로 가는 준비를 차근차근 하게 된다면 제1야당, 그래도 정통 우파 세력, 국민의힘 내에서 뜻있는 인사들이 뭉쳐서 윤석열 총장을 영입하려고 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잘못한 것, 잡탕밥 이미지, 유약하고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에 뛰어들어서 바꾸면 됩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소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장기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